이번에는 주택 및 건설 후 통계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청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주택 및 건설에 대한 통계는 식민지기 이전에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민지기 이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시기를 나누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사업은 소규모의 경우 토목 건축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건설하기도 하지만 큰 규모의 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업체에게 청부하여 시행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자와 시행사가 분리된 경우 기업자의 세출이나 지출 자료로부터 건설 및 주택 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도 있으며 시행사들이 정부 맡은 정부 수직 자료를 모아 건설 및 주택 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철도, 수리시설 등 인프라스트럭처와 공장, 사옥 등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건설 정보업체들이 성장하였습니다. 건설 정보업체에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있는데 전문 건설업체의 정부 규모는 크지 않고 종합 정보업체의 하청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 규모와 그 내역을 보여주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협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협회는 정부 수주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기 조선에 있었던 종합건설업체들의 협회로는 1930년대 전반까지 활동했던 조선토목건축협회와 193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경성토목건축업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들이 집계한 정부 수지액 통계에는 기업자로부터 원청받은 것만을 수록하고 있고 하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토목건축협회는 1,000원 이상의 정부 수지액을 조사했는데 1921년부터 1936년 동안 수주한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정보는 조선토목건축협회 회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성토목건축업협회는 회원이 1937년부터 1943년 동안 수주한 3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정보를 경성토목건축업협회 회보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토목건축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주했던 공사 경력을 자신들의 건축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또 기업자의 경우에도 시행사의 건축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사 경력을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곳도 있는데 조선정부 영감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에는 관청이나 대기업이 직영으로 행한 토목건축 사업이나 무역으로 행한 사업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청이나 대기업이 직영으로 행한 토목건축 사업은 조선총독부나 사설철도, 수리조합 등 큰 규모의 토목사업을 발주하는 관청이나 대기업의 세출, 지출 자료로부터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역으로 행한 사업의 규모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목건축 관련 세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남긴 기관으로는 총독부와 총독부 소속 기관 및 지방청, 수리조합과 사설철도 및 궤도 등이 있습니다. 지방청에는 도, 부, 군, 읍, 면, 공립학교가 포함됩니다. 식민지기 부역제도는 당시 일본 제국의 영역 중에서 조선에만 있었던 특수한 제도였습니다. 당시 토목건축 사업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는데 지방사업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을 지방민에게 무상으로 부과하여 동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부역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역의 부과는 법령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부역의 부과를 규정한 법령은 지방비법, 도로규칙, 면제 등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주로 지방비법에 의거하여 행해졌고 1920년대 이후에는 주로 도로규칙과 읍면제에 의거하여 행해졌습니다. 부역의 규모는 1916년에는 연인원 1,000만인 이상,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인원 1,400만인 내외로 행해져서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박이택은 2001년에 출간된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에 수록된 식민지기 건설업과 상업소득 추계라는 논문에서 식민지기 건설업 소득을 추계하였습니다. 2001년 박이택의 건설업 소득 추계치는 정부와 공공단체는 물론 수리조합과 사설철도 등 민간 기업자의 사업비 자료, 건설정보업자의 수지액 자료, 부역 서비스 자료 등 입수 가능한 건설 관련 자료를 거의 망라하여 추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영세한 규모의 자가건설 등 자료상 포착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건설업 소득을 추계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재화유통추적법이 있습니다. 재화유통추적법은 생산 및 무역 통계를 통합하여 최종 수요 중 건설이나 설비 투자로 가는 부분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식민지기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추계한 최초의 연구로는 미조구치 토시유키 교수의 연구가 있는데 미조구치 토시유키 교수의 추계 성과는 1975년에 출판된 대만 조선의 경제성장이라는 저서에 실려 있습니다. 1975년 미조구치 토시유키 교수의 추계 방법의 문제로는 추계된 총액의 상세한 내역을 알기 어렵고 또 추계 과정에서 임의적인 과정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박이택, 김낙년 두 분은 2006년에 출간된 한국의 경제성장에 수록된 자본 형성이라는 논문에서 새로운 건설업 소득 추계를 제시하였습니다. 2006년 박이택, 김낙년의 추계는 1975년 미조구치 토시유키 교수의 추계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박이택의 추계 방법과 1975년 미조구치 토시유키 교수의 추계 방법을 통합하는 새로운 건설업 소득 추계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식민지기에는 토목 및 건설과 관련된 여러 계통의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소득 추계도 없었고 건설업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도 없었습니다. 토목 및 건축과 관련된 여러 계통의 통계를 취합하여 건설업 소득 추계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토목 및 건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기에도 근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11년에 제정된 도로규칙이나 1913년에 제정된 시가지 건축 단속 규칙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제정되어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 제도와 토지 기획 정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행정 통계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방 후에는 식민지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건설 및 주택에 관한 통계가 풍부합니다. 1953년부터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추계하였는데 이 추계로부터 건설업 명목 부가가치,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건설업 국내 총 부가가치와 요소소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건축 허가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통계도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부터 전국 건축허가 통계조사가 실시되어 전국 건축허가 통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는 전국 건축 허가 통계가 아니라 주요 도시의 건축 허가 통계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시기 건축은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락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두 통계를 결합하면 195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허가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로부터 건축 허가의 용도별 구성이나 자재별 구성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허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된 준공 결과와는 다르지만 건축업의 장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설 규제의 한 측면을 보여주므로 상당히 가치 있는 통계입니다. 실제 이루어진 건축 성과는 매년도 건축 성과, 즉 유량에 대한 통계와 매년도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건축물 총량, 즉 저량에 대한 통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총량에 대한 통계는 국토교통부 내부 행정 자료로 존재하는데 1984년부터 현재까지 용도별, 면적별, 층수별 건축물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건축 성과에 대한 정보는 1977년부터는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발주자별, 공정별 건설 수주액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건설 수주에 관한 통계는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민지기와 마찬가지로 1977년 이전에도 공사 수주 자료를 집계한 통계들이 만들어졌는데 1945년에서 1948년에 발주자별, 공종별 공사 수주액은 조선경제연보와 경제영감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소개한 수주액 통계는 국내에서 발주된 건설 공사에 관한 것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60년대부터 한국의 건설업은 해외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의 성장에는 해외 건설 공사 수주도 중요한데, 해외 건설 공사의 지역별, 공정별 수주액에 대한 통계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면허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양적 변동은 일반 건설업 면허수와 업체 수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의 세부적인 동태는 건설업 통계조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기술 수준은 건설 기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에서 작성한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해방 후에는 도시화가 진전되고 주거복지가 강조되면서 주택에 대한 통계가 풍부해졌습니다. 우선 주택 건설 호수에 대한 통계로는 행정통계와 대한주택공사의 조사통계 등이 있는데, 사업 주체별 주택 건설 호수나 주택 유형별 주택 건설 호수 등의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구가 한 주택을 수요한다고 간주하여 주택 스톡을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주택 보급률 지수로 사용하는데, 이 지수는 주택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물론 전국의 가구 총수와 주택 스톡을 사용하여 계산된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미스매치의 문제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주택 미분양 통계는 주택 수급의 지역적 미스매치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위에 소개한 주택 통계들은 주택의 양에 대한 것일 뿐 주택의 질에 대한 정보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1970년대에는 주택 부족과 불량주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영감에는 불량주택 및 부족주택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량주택과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통계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의 역사적 변천은 매년도 주택 건설 통계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특정 시점의 건설 연수별 주택 스톡으로부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기열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주택 센서스에서 파악한 건설 연수별 주택 스톡 통계는 주택 건설 후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한국에서 주택 센서스는 1960년 12월 1일에 인구주택 국세조사라는 형태로 처음 행해졌으며 이때부터 건설 연수별 주택 스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60년 인구주택 조사의 조사 항목을 보면 주택 조사 항목으로는 집 또는 거주에 대한 것과 건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집 또는 거주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는 소유 관계, 종류, 거주 연수, 방수 및 평수, 대청마루의 유무와 평수, 설비의 종류, 음과수의 종류, 변소의 형태, 부엌의 유무, 아공의 형태 등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는 사업자와 비거주의 유무, 집 또는 거주의 개수, 건물의 형태, 벽의 주요 자재, 지붕의 주요 자재, 굴뚝의 형태, 건물의 상태, 건립 연수 등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매우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 스톡에 대한 정보는 주택 센서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주택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갔는데 1977년과 2013년에는 아파트 전수조사가 행해져 1977년과 2013년 아파트 스톡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입주자 저축 가입자 현황이나 국민주택 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자세한 통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로 나누어 건설 및 주택에 대한 통계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들은 5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